계속 밀어줄게 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킹 오브 더 링 우승 후보에서 LA 나이트가 제외된 배경이 최근 스맥다운 토너먼트 경기에서 나온 실수 때문이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WWE는 제이 우소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갖췄고 무엇보다 코칭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상품 판매량과 대중성 측면도 제이 우소가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LA 나이트가 또 기회를 잃었다 라는 반응과 제이 우소가 과연 더 나은 선택인가를 두고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좀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제이 우소가 코칭을 잘 받아들이나 보다. LA 나이트는 코칭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예전에 존 시나가 LA 나이트를 인정해주는 세그먼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LA 나이트가 좀 자기 멋대로 구는 부분이 있어서 존 시나가 좀 짜증을 내는 세그먼트가 있거든요. 각본을 좀 벗어나는 듯한 LA 나이트의 고집스러운 면모가 저는 여기저기서 좀 보여요. 머니 인 더 뱅크에서도 자신의 스팟을 까먹는다던가 그런 장면들로 인해서 확실히 제이 우소가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이다 라고 했을 때 끄덕여지는 것 같아. 근데 온라인 팬들의 민심은 반대긴 한데 이 뉴스를 보면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죠? 불쌍한 라기사 안정적? 네, 그니까요. 그래서 역시 핀벨러가 정답이었음. 저도 핀벨러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어떤 분의 댓글에도 제가 대댓글로 달아드렸습니다만은 각본적인 완성도를 위해선 제이 우소가 맞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 왜냐면 이제 로만이 너 우승해서 스맥다운 코디 로즈 벨트 따와 이렇게 지령을 내렸잖아. 그 복선을 이제 수행하려고 제이 우소가 이제 결승까지 가고 우승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복선을 깔아놨다고 드라마를 완성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10여 년 넘게 월드 타이틀을 못 가져본 핀벨러가 스맥다운에서 새 출발하는 드라마가 더 극적이지 않냐? 꼭 이렇게 시네마틱한 그 영화적인 복선에 얽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매니아들이 투어링 결승전 때 브록 레슬러의 오바방해하러 나타난다고 그니까 합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얘기 저번에 월요일에 했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제이 우소가 이길 것 같아. 킹 오브 더 링. 아니 사우디까지 가서 난입을 한다고? 난입하러 사우디까지 오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 브록 레스너가 킹 오브 더 링 결승 사우디에서 열리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브록 레스너가 오바페미를 방해해서 제이 우소를 우승시킬 것 같아. 이제 썸머슬램 고향에서 오바페미 대 브록 레스너 3차전 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이 우소는 거기에 시네마틱한 복선에 의해서 우승을 당해요. 브록 레스너 때문에 우승 당해버려. 그래서 이제 로만 레인즈가 잘했다 스맥다운 가서 코디의 벨트를 뺏어와 이럴 텐데 이제 제이 우소가 No! I want you!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렇게 타이틀전 하지 않을까 씁쓸한 예언을 해봅니다. 내일 반드시 솔로 우소 올리기 싫어서 난입한다에 함께. 내일 반드시 솔로 시코아가 제이 우소를 결승 올리기 싫어서 난입한다에 한 표. 내일 제이 우소 그걸 해요? 킹 오브 더 링 해요 내일? 내일 안 하잖아. 결승 그때 하잖아.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때 하잖아. 내일 4강전 있지? 재본이랑 4강전이 있구나. 아니 그러면은 제이 우소가 결승에 못 올라간다고? 결승에 못 올라가면은 오바페미 대 재본의 바스를 한다는 거잖아. 이미 마음속에서 제이가 결승이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스맥다운에서 좀 재밌는 장면이었죠. 경기 결과는 재밌지 않았는데 자신의 음악을 한 번 더 틀려고 하는 그건 내 거야 임마 하지마 이러면서 경기를 시작했던 홍석준 캐스터랑 같이 중계했는데 다분히 홍석준 캐스터가 좋아하는 장면이 나왔어. 이런 재밌는 장면, 웃긴 장면. 무브셋만 좀 바꾸자. LA 나이트 얘기한 거 있어. 아무튼 이놈이나 그놈이나 아쉽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돈씨, 그돈이면 시나가 복귀한다는 말. 존 시나가 은퇴 번복 가능성에 대해서 농담 섞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제 스페이스컨 샌안토니오 행사에 참석한 시나는 다시 WWE 링에 오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나를 복귀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가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기부한다면 생각해보겠다. 그 전까지는 은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물론 진지한 복귀 선언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팬들이 존 시나의 추가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화제성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일론 머스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만약에 복귀전을 치른다면은 굉장히 큰 돈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 포스팅한 거에 대해서 약간 역풍을 맞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큰 돈을 내놓는다면은 경기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대답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버 세이 네버.
네이버 화성에서 경기에 그래서 존 시나가 일론 머스크에게 큰 돈을 기부받는다면은 경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저번에도 큰 돈이 주어진다면 근데 그 금액은 정말 상당히 커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예 막 제로는 아닌 것 같아. 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장면은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네요 라는 짤인데 로만 레인즈 존 시나 페이스 투 페이스 할 때 모자를 던졌는데 이 모자를 얻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간절한 손길이 사진에 잘 담겼습니다. 이 사진을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또 가져와 봤고요. 와, 그리고 이게 13년 전후 사진이라고 해요. 13년 전후 사진. 그래서 13년 세월이 지나서 똑같은 셔츠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은퇴 투어 당시에 이분이 같이 사진을 찍었구나. 그러니까 저 사진도 몇 년 된 건데 한 작년 재작년 아니에요 이게? 오른쪽이? 그래서 이분 이 티셔츠 입은 게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때 당시에. 위에시나 티셔츠 입어가지고. 근데 똑같은 티셔츠 입고 존 시나도 이분을 기억할 것 같아. 워낙 역사적인 사진이어서. 또 역대 최악의 피니셔죠 이때. 중국 코인 탈 때 이때. 뭐라고? 이 기술 이름 뭐였지? 와, 이거 진짜 최악의 피니셔였죠 이거. 와, 기억납니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어지러웠어요 이거. 이때 중국 코인 탈 때죠 이때. 중국어 연습하면서 중국 쪽 시장 파보려고 할 때 피니셔를 일부러 이걸로 바꿨던 존 시나였죠 이때. 저게 기술 이름이 영어로 있었어요. 예, 영어로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싫었어 이때. 그래서 존 시나는 17번의 챔피언 동안 1514일이었고 브록 레스너도 1512일이었는데 로만 레인즈는 총 챔피언이었던 날이 존 시나랑 브록 레스너가 챔피언이었던 날보다 많습니다. 1567일로 갱신됐어요. 갱신. 그래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근대 프로레슬링 이번 세기 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 챔피언이었던 남자는 로만 레인즈입니다. 중복 체크된 건가? 글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게 그럼 더블로 세진다고? 양일로? 하루가 양일로 세진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나? 코디 로즈에 대한 뉴스 특집입니다. 각본이 오락가락해 라는 뉴스인데요. WWE 챔피언 코디 로즈가 최근 크리에이티브 방향 변경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본인의 팟캐스트 What Do You Wanna Talk About에서 이 DDP를 게스트로 놓고서 얘기를 했는데요. WWE가 레슬매니아 이후에 여러 차례 계획을 수정했다고 언급하며 계속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팬들이 특정 스토리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어떠한 상황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비판은 아니었지만 WWE의 잦은 계획 변경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슬매니아 플랜만 해도 코디 로즈가 원래 로만데 코디 로즈가 플랜 A였다가 그러다가 플랜 B로 CM 펑크와 코디 로즈가 플랜 B였다가 이제 플랜 C로 랜디 오튼까지 이 코디 로즈만 보고도 이제 레슬매니아 계획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디 로즈는 3년 연속 레슬매니아가 셀럽으로 인해서 경기를 변경될 뻔한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셀럽이 늘 개입하는 경기가 코디 로즈의 레슬매니아 경기잖아. 그래서 여러모로 TKO 그리고 이제 WWE 각본진에서 굉장히 많이 휘둘리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전환이 일어나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코디 로즈가 솔직한 고백과 솔직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디는 레슬매니아 40 이후에 피니시 더 스토리라 이룰 걸 다 이룬 느낌. 그 뒤로 뭔가 언더독이 아니라 탑독 이야기를 끝낸 입장에서 뭔가 다음에 장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으면 하는 스토리의 그 구심점을 찝어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서 우리는 레슬매니아 40대 피니시 더 스토리 거기에 되게 얽매여 있었고 그 해피엔딩에 모두가 행복해했잖아.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그냥 평범한 챔피언 A가 평범한 방어전 B, C, D를 보니까 막 사람들 금세 막 실증 나가지고 막 지금도 뭐 커뮤니티 보면은 코조 막 이러고 그렇게 막 다들 감동에 막 겨워하고 막 모두가 와 코디 막 이런 데가 엊그제 같은데 금세 다들 또 심통 나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코디 로즈가 그래도 역반응 없는 챔피언이라는 점에서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고 또 지금 선배를 챙기는 모습에 이어서 팬 메가피가 널드 마크 이렇게 막 레슬링 팬들을 욕할 때 인터넷 레슬링 팬들을 막 오타쿠라고 욕할 때 그들은 우리 고객이야. 나는 레슬링 가문에서 평생 자라왔어. 그들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들이 나를 밥 먹여 살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레슬링을 가치 있게 만드는 코디 로즈의 진심이 저를 코디 로즈를 싫어해서 없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좀 재미없긴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보여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니시 더 스토리처럼 뭔가 우리가 함께 코디 로즈의 챔피언 레인을 챔피언 경력을 함께 지켜봐야 될 만한 궁극적인 미션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다른 일 해야지 라는 뉴스인데요. WWE 챔피언 코디 로즈가 최근 Grave Conversations에 출연해 자신의 현재 위치와 미래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코디는 WWE 챔피언으로 활동하는 지금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도 언젠가는 링 밖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메인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그 책임 역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속 뉴스인데요. 최고의 자리! 또한 코디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프로레슬링 정상에 오른 지금 매 순간 챔피언으로서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WWE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화 출연 등 헐리우드 진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언젠가 배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최우선 목표는 WWE 챔피언으로서 최대한 오래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코디 로즈가 WWE 챔피언으로서 굉장히 오래 할 건데 이게 끝나고 나면 영화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프로레슬링 사랑꾼이란 뉴스입니다. WWE 챔피언 코디 로즈가 자신의 장례식에 대한 독특한 생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Grave Conversations 인터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기믹 의상 그 코트를 입은 채로 묻히고 싶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한 프로레슬링계 동료들도 각자의 기믹 의상을 입고 장례식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디는 나는 프로레슬링을 통해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들은 코디다운 답변이라고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이 Grave Conversations가 뭐냐면 유튜브 채널이에요. 유튜브 채널인데 이게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 홍보하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 배우가 안 어울리지만 영화에서 이제 배가 해외에선 바이슨이죠. 바이슨 역할 해군 모자 팔각모 쓰고 이 사이코 크래셔 쓰는 그 역할 맡으신 분이야. 왼쪽이 이제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도 나온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왼쪽에 이제 같이 출연한 거지. 영화 출연하려고. 그래서 이 그레이브 컨버세이션즈가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뭐 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 홍보할 겸 이제 내가 나중에 죽게 된다면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테마로 하는 채널이야. 그래서 폴카 도트맨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에 같이 출연했는데 그래서 코디 로즈는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무덤에 묻힐 때 관짝에 나이트메어 코트를 입은 채로 묻히고 싶다. 그리고 조문을 오는 사람들도 레슬러면은 자신의 기믹에 맞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더테이커는 그나마 양반이죠. 예, 물론 코디 로즈보다 오래 살기 힘들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언더테이커가 참석하면은 장례식 코트를 이 언더테이커 코트 입고 롱코트 입고 등장해야 돼. 검은 나시 입어야 되고 에그란드 아메리카노 카이저 막 가면 쓰고 와야 되고 쫄쫄이 입고 와야 되는 거야. 조문 올 때 다들 쫄쫄이 입고 와야 돼. 생전 고인의 개전을 램에 사신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죽을 때 진짜 고인의 놀라웠던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할 것 같아 나중에. 그래서 아무튼 좀 재밌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내 조문 올 거면 다들 경기복 입고 와라. 이게 좀 재밌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펑크의 지갑 변동이란 뉴스인데요. 레슬버트 라디오는 현재 WWE 내부에서 CM 펑크가 썸머슬램 2026년 주요 스토리라인에 깊게 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나 각본에 투입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단순 출전 수준이 아닌 PLE 전체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WWE가 펑크의 복귀 시점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식은 그가 여름 시즌 최대 흥행 카드 중 하나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냐? 이건 나도 알겠다. 펑크 대충 막 몸 막 개같이 막 만들고 있고 막 이러면 지금 뭐 쉬고 있고 생각보다 오래 쉬고 있으니까 썸머슬램쯤에 나와서 코디 로즈랑 챔피언십 하겠네. 요거는 나도 알아. 뭔가 세스는 안 되지. 나도 세스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코디 펑크는 너무 레슬매니아 카드고 그 말도 맞아. 그래서 난 그래도 펑크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스맥다운으로 아예 털을 옮겨. 루머대로 스맥다운에 이번 썸머슬램 시즌 때 스맥다운으로 털을 옮겨. 그랬는데 막 시건방진 애가
막 시비를 걸어. 그래서 걔한테 참교육하는 걸로 좀 몸을 풀면 어떨까. 경기 더럽게 잘하는 젊은이 있잖아. 막 날아다니는 젊은이, 카멜로 헤이즈 이런 애들이 막 시비를 털어 막. 그래서 걔랑 몸을 먼저 풀면 어떨까. 경기력 막 개떡상하고, 카멜로 헤이즈 막 이런 애들은 펑크랑 경기에서 인지도 떡상하고, 약간 이렇게 몸을 좀 풀고 대충 로얄 럼블 한번 우승해 준 다음에 레슬매니아까지 질질 끌다가 코디 로즈가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탕푸들 참교육하는 펑무열, 그런 것도 좋고요. 예. CM 펑크가 스맥다운에 나올 때 트리플레아 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이 또 레슬라미아에서 또 재밌게 합성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고요. 옛날 SES 때 재밌었죠. 이게 레이 미스테리오랑 마스크대 머리 경기했다가 정작 본인의 머리가 밀리고 나니까 마스크를 썼던 재밌던 역사가 있었고, 이 전설의 명장면, 이 장면도 재밌었어요 옛날에. 근데 진짜 언더테이커 같아. 진짜 언더테이커야. 갤로스 2m 넘습니다. 예. 저도 해설할 때 사이즈 봤는데 2m 넘더라고요. 좀 더 강력한 캐릭터로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아. 다음 뉴스입니다. 웸블리 매치업 가능이란 뉴스인데요. AWA 오리지널 멤버인 잭 페리가 새로운 계약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이언 알바레즈에 따르면 전 TNT 챔피언이자 AW 초창기 때부터 함께한 잭 페리는 현재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WWE 등 다른 단체와 접촉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계약 논의 자체가 AW 잔류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잭 페리가 WWE를 이적할 경우 CM 펑크와 다시 같은 회사에 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들이 다 이래요. 제 의도는 아닙니다. 제 의도는 아니고 뉴스들이 막 AW 협상 중이네? 그럼 당연히 재계약하겠죠. 예. AW랑 재계약 협상 중이면 당연히 재계약하겠죠. 몸값을 낮춰서라도 할 거예요. 잭 페리는. 예. 왜냐면 WWE에서 콜이 없을 테니까. 근데 이 뉴스 원문에서는 AW랑 재계약 협상 중이네. 근데 협상 안 되면 WWE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WWE 오면 CM 펑크 만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뉴스의 회로가 이런 식으로 굴러갑니다. 미국 놈들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게. 저는 그냥 잭 페리가 무난하게 재계약할 것 같아요. 비록 징계를 세게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 징계 후에 또 에이스도 받고 있고 지금 다시 잘 되고 있으니까. 몸이 너무 작은 WWE에서는 그것도 맞아요. 지금 WWE에서 뛰기에는 몸이 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진짜 너무 작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디 로즈가 딱 거기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닐까. 코디 로즈, CM 펑크 이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 더 작으면 좀 힘들어. 그래서 잭 페리는 작고 얇잖아요. 또 얘도 CM 펑크가 있는 WWE로 오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 오고 싶지 않을 것 같고, CM 펑크랑 맞다이를 깠다가 징계를 받아서 신일본하고 링 오브 오너에 갇혀 있었어요. 신일본하고 링 오브 오너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는 지났고 다시 영벅스하고 엘리트 멤버로서 활동 중이니까 다시 재계약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스가 좀 톡식해. 타일러 블랙 사이즈도 안 됨. 세스가 마지노선임. 뭔 소리야. 그래서 이 ESPN에서 굉장히 유명한 진행자 스테픈 A 스미스 쇼에 데나우젠이 출연했어요.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는 뉴스인데요. 평소 캐릭터를 거의 깨지 않는 데나우젠이 최근 WWE 합류 후에 달라진 위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티픈 스미스에 등장한 그는 데나우젠이라는 캐릭터는 WWE 오기 전부터 존재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 레슬링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ESPN이 자신을 찾고 스티픈 A 스미스 같은 유명 방송인이 출연을 요청하는 것도 WWE라는 거대 플랫폼의 은총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WWE 챔피언 코디 로즈 역시 데나우젠을 회사 최고 수준의 굿즈 판매 선수 중 한 명으로 언급하며 그의 인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우젠 요즘 인기 엄청 많다. 그래서 데나우젠 맨날 뭐 흡혈귀인 척, 저주 전도사인 척 했지만 이 스티픈 스미스 쇼에 출연해서는 이례적으로 캐릭터를 깨고 WWE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 데나우젠 뉴스인데요. 큰 경기 하냐라는 뉴스입니다. WWE가 이번에 공개한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메디슨 스퀘어 가든 포스터에 데나우젠이 포스터의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WWE는 최근 휴먼 모니스라는 상표까지 출연하면서 데나우젠이 관련 상품 사업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러다가 데나우젠이 머니 인 더 뱅크라도 우승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포스터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세러데이 나의 메인 이벤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나우젠이 이제는 주요 이벤트 포스터 주인공까지 했다. 주인공을 했던 만큼 뭔가 좀 더 경기적인 면에서도 비중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머니 인 더 뱅크 우승이라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럴 정도로 데나우젠이 점점 잘 되고 있고 점점 입지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로우하고 스맥다운을 모두 나오고 있는 인물은 데나우젠이 유일한 것 같기는 해.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넷플릭스로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송 분량에는 포함이 안 돼도 광고 시간에 나와서 티셔츠 쏘는 거 막 하잖아. 티셔츠 나눠주고 막 왕 티셔츠 많이 사랑 막 이러잖아. 그리고 막 퇴장하고 막 그런 게 지금 유일하게 로우 스맥다운을 모두 나오는 인물인데 점점 입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라기사 오열 크크. 그래서 머니 인 더 뱅크 아마 제가 중계하게 될 텐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LA 나이트가 지금 4연속인가요? 이번이 5연속인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3연속인가 4연속이야. 이번에 나오면 아마 4연속일 거야. 그래서 LA 나이트의 사수도 보고 싶고요. 데나우젠이 나오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데나우젠이 옛날에 또 인디 시절에는 거진 뭐 데스매치 같이 빡센 경기도 했기 때문에 머니 인 더 뱅크 쌉 가능이라고 생각이 되고 좀 개그 캐릭터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해서 데나우젠 LA 나이트 머니 인 더 뱅크 한번 기대해 볼게요. 뉴욕니스가 우승해서 더더욱 더 데나우젠이 화제이긴 하죠. 아 그래서 더더욱 메디슨 스퀘어 가든 버전에 포스터 주인공 했을 것이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뉴욕니스가 또 데나우젠 덕을 제대로 봤죠. 그래서 이제 메카도나 지금 연패 중이죠. 연패. 완전 12연패 중인데 그냥 자바가 돼버렸죠. 그래서 나의 기회는 언젠가 온다. 나는 이길 때 크게 한번 이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저주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나우젠을 찾아가서 내 저주를 끊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거 스맥다운에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장면. 재밌네요. 옷을 바꿔 입었네요. 알려주는데 되게 못하네. 뭔가 이상하게 맛있네. 그죠? 재밌었어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떡상한다라는 뉴스인데요. 체드 게이블이 올해 썸머슬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슬보트는 현재 WWE 내부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게이블이 고향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썸머슬램에서 비중 있는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게이블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스토리 종료 이후에 다시 본래 캐릭터로 복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로우에서는 루셉과 이단 페이지를 상대로 레이 미스테리오를 구해내는 장면으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WWE 내부에서도 현재 게이블의 성공적인 베이비페이스 전환 사례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트리플 매니아 1일차를 게이블 아메리카노가 펜타를 상대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되는 걸 생각했거든요. 2일차는 카이저 아메리카노가 도미닉에게서 메가 챔피언 뺐고 약간 그런 거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러면은 게이블이 썸머슬램에서 인컨 도전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얘는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 될 것 같아요. 특히 펜타를 상대로 해야 될 것 같아. 펜타한테 져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펜타를 이겨서 본인의 서사를 완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펜타는 레슬매니아에서 방어전을 했기 때문에 레슬매니아에서 방어를 했잖아. 심지어 펜타는 이미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펜타 입장에서도 한 번 잃어야 또 2타임 인컨이 될 수 있는 거고 3타임, 4타임 뭐 계속 되려면 잃어야 돼요. 잃어야 또 떡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가 게이블에게 지기를 일단 한번 기원해보고 썸머슬램이 또 미니애폴리스가 또 고향이라고 하니까 미니애폴리스에서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게요. 제발 게이블 좀 잘 챙겨줘. 그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아. 이랬는데 개같이 레이 피닉스 벨트 도전. 레이 피닉스는 일단은 지금 트리플 레아 챔피언이죠. 트리플 레아 경량급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이낸스 여기 이 채널도 똑같이 얘기하네요. 이 채널도 썸머슬램에서 게이블하고 펜타 해야 된다. 저는 트리플매니아 1일차를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1일차가 라스베가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것도 괜찮아 보여요. 썸머슬램이 또 고향이라고 하니까 미네소타가 고향이라고 하니까 게이블 대 펜타 미네소타 썸머슬램 저도 원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펜타는 군터 이후에 가장 역사적인 챔피언십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군터의 장기 집권 이후로 가장 인상적으로 오랫동안 챔피언하고 있는 선수다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레슬 피처스에 보도가 있었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생각보다 쏠쏠한데 라는 뉴스입니다.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의 인기가 WWE 상품 시장에서도 예상 밖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슬버트 라디오는 페네틱스에서 최근 진행된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의 마스크 경매 결과에 대해서 경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회사 내부에서도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공에 힘입어 페네틱스는 실제 경기에서 사용된 링 착용 상품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WE와 페네틱스가 향후 마스크뿐만 아니라 의상, 장비 등 다양한 링 사용 기념품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스크만 할 게 아니라 경기복, 링 부츠, 기타 등등 온갖 거를 다 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번에 이 똑같은 뉴스를 전해드릴 때 25,000달러였나? 2만 달러였나? 2만 달러에서 뭐 3,500만원짜리 마스크 뭐 이렇게 뉴스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4만 달러예요. 거의 6천만 원이잖아요. 4만 달러면 그죠? 5,800만 원 이쯤 할 것 같은데 레슬링 역사에 이름을 쓴 명승부에 실제로 썼던 마스크인데 그래도 5,800만 원은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WWE의 예상을 훨씬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은 상품을 팔 수 있을 것 같다.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뿐만 아니라 레슬매니아에서 입었던 로만 레인즈의 장갑이라던가 로만 레인즈의 특제 조던이라던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품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추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 헤드버스는 그거 거기 그걸 판다고? 그걸 산다고? 네 알겠습니다. 카이저 독일 유니폼 입고 있는 모습. 지금 뭐 AW도 WWE도 선수들을 이제 월드컵 경기복 입히고 사진 찍는 걸 많이 포스팅하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는 선수들 이제 축구 저지 입는 모습들 보고 싶으시면은 몇 개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도 월요일에 좀 더 찾아와 볼게요. 얘는 레슬링 경기는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죠? 제가 미친한테 한번 DM 보내볼게요. 미친한테 한국 경기복 한번 입어주세요. 한번 DM 보내볼게요. 네, 보냈습니다. 안녕, 슈퍼스타 안녕. 한국 팬들이 국대 경기복 입는 걸 보기를 원해요. 월드컵 한국 유니폼 입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미아임이 저번에 제 팬아트도 한번 퍼가주시고 마팔도 해주시고 했으니까 저분 한국말 가능한가요? 좀 될걸요? 네, 어머니가 한국인이잖아. 어머니가 한국계여서. 다음 뉴스입니다. 2달 영방어전이라는 뉴스인데요. 여성 월드 챔피언 리브 모건의 부진한 월드 타이틀 운영 배경이 공개됐습니다. 션 로스엡은 레슬매니아 이후에 WWE 크리에이티브 계획이 대거 수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리브 모건의 챔피언십 프로그램도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스테파니 바켈의 부상 이후에 WWE가 새로운 타이틀 스토리를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타이틀 방어 대신 퀸 오브 더 링 토너먼트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현재 리브는 챔피언 등극 후에 단 한 차례의 방어전도 치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66일인가? 뭐 지났더라고 벌써. 레슬매니아 2달이 지났는데 영방어전이다. 영방어전. 계획이 없어서 퀸 오브 더 링에 짱바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이 비슷한 뉴스를 한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뉴스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지먼트 데이를 뽀개고 라켈을 주라니까. 아니 그니까 리브 모건 라켈 트리플 H 바티스타 하면 되잖아. 왜 그걸 블러드 라인에서 하려고 해. 그죠? 어이가 없다. 그래서 지금 리아 리플리가 어쨌든 부상인데 벨트를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벨트를 내려놓을 거라면 제이시 제인에게 주면 어떠냐 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동의해요. 저는 진짜 동의합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 생각해요. 리아 리플리가 벨트를 만약에 내려놓는다면 공석이 된다면 이 제이시 제인이 갖는 게 맞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팩션 일진 여성부에서 이제 팩션 일진이 챔피언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말 하게 될지 몰랐지만 제이시 제인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옛날에 제이시 죄인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서 유행시킨 적이 있는데 이제는 죄인 아닙니다. 제이시 제인 좀 차라리 챔피언 됐으면 좋겠다. 리아 리플리가 진짜로 반납한다면 전 제이시 제인 밀고 싶습니다. 여전히 제이드 카게님 계신데 뒤로 가야 했어야지. 아닙니다. 전 제이시 제인을 원해요. 내일 스맥다운을 미리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웬일로 프리뷰가 올라왔어요. 웬일로. 원래 추가도 안 올라오는데. 그래서 내일 스맥다운이 재밌을 것 같죠. 재밌을 수밖에 없다. 힘을 굉장히 많이 줬다. 코디 로즈 대 군터, 세미 제인이 특별 심판이에요. 스맥다운에서 WWE 챔피언십을 합니다. 그랬는데 특별 심판이 세미 제인이야. 세미 제인은
군터보다 코디 로즈를 더 싫어해 지금. 그랬는데 군터가 자신의 조건으로 세미 제인을 특별 심판으로 앉혀놨어. 스맥다운에서 챔피언십 합니다. 챔피언십. 코디 로즈 대 군터.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리브 모건 샬럿 플레어, 퀸 오브 더 링 준결승전, 제이 우소 대 제본 에반스, 킹 오브 더 링 준결승전. 그래서 웨파업이 이제 태그팀 챔피언이죠. 데미안 프리스트, 알투스 태그팀 이름이 웨파업입니다. 웨파업하고 이제 MFT 태그팀 타이틀전. 카멜로 에이지하고 리키 세인츠 넘버원 컨텐더십. 이거 이기는 사람은 이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트리 윌리엄스에게 US 챔피언십을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라인업이 좋네. 역대급인데요?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진짜 내가 스맥다운 해설자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 역대급 라인업이다. 그죠? 이번 스맥다운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일 스맥다운만큼은 좀 재밌지 않을까 기대해봐요. 네. 스맥다운의 로고 변천사입니다. 스맥다운의 로고 변천사. 새삼 추억이 돋아서 퍼와봤는데 여러분들도 참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퍼와봤어요. 옛날 느낌표 있을 때가 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몇몇 개는 오빠나 달라진 거 없어 수준인데 조금씩 변하긴 했죠. 조금씩. 그래서 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 변화를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또 이 일리아 드라고노프, 지금 행방불명된 일리아 드라고노프죠. 일리아 드라고노프가 H밤을 지금 여러 곳에 찍는 것을 새로운 컨셉으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H밤이 단 한 번에 강력한 피니셔, 1단 로프, 2단 로프, 3단 로프 막 이렇게 올라가는 피니셔의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랜디 오튼의 스톰프 마냥 여러 부위에 꽂아버리면은 피니셔로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가 나탈리아의 하트 던전 입장 0인데 이날 여기 참석한 애들은 다 죽었다. 일리아에게 정말 제대로 참교육 당했다. 하드 히팅이 뭔지 프로레슬링 그만두는 거 아니냐? 여기 꿈나무들이 모이는 곳인데 갑자기 막 천상계 일진이 와가지고 애들 다 막 꿈 막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데 확실히 아파 보이게 잘 때리네요. 그니까요. 스트레스 그냥 스트레스 푸는 것 같은데 요즘 못 나오니까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린 일리아랑 나랑 서로 깐부야. AJ 스타일스하고 일리아 드라노프 같이 나탈리아 하트 던전 2.0에 같이 있었고요. 이번에 태그팀 중흥기 때 전년 레슬매니아 다음날 TLC였나요? 그때 다같이 쇼를 찢었다 이러고 단체 사진 찍었었는데 그 단체 사진 찍은 놈들 중에 남은 놈들이 별로 없다. 이 씁쓸함을 한번 알아달라 이래갖고 다 요즘 이렇게 옛날 사진에 흑백 해놓는 게 좀 유행이잖아. 지금 뭐 남아있는 게 뭐 거의 없죠. 뭐 레이 페닉스에다가 위원 스모크 이거 스트릿 프로핏에다가 몇몇 없습니다. 갈가노에다가 프렉시엄에다가 그거 빼곤 다 나갔어요 지금. 얘 이름 뭐였지? 스피릿 스쿼드. 케니 다이스트라 맞아. 케니 다이스트라가 이때 프로듀서입니다. 지금 프로듀서로 있어요. 이게 좀 생각보다 빅딜인 것 같은데 26년도 뉴욕에서 진행된 푸에트리코의 프라이드데이, 푸에트리코인들이 퍼레이드하는 날이 있는데 푸에트리코의 날 뭐 이런 거겠죠. 도심 퍼레이드에 이 푸에트리코 커플이 같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푸에트리코 미국인들을 좀 대표하는 인물들이 아닐까 그렇게도 예상을 해봐요. 이 퍼레이드가 또 아무나 못 가는 거라서 그죠? 다음 뉴스입니다. 54세 몸짱 거인이라는 뉴스인데요. 빅쇼로 잘 알려진 폴 화이트가 최근 SNS를 통해서 달라진 몸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지금까지 무려 11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EW 소속인 폴 화이트는 공식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으며 은퇴 전 몇 차례 경기를 더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은 과거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뉴스로 제가 컨셉을 바꿔서 컴백했을 때 이 살 빠진 모습을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는 DDP 요가의 은총을 받아서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면은 지금은 근육이에요. 지금은 근육맨 빅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AEW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AEW 소속인 만큼 또 토니 칸하고 의리를 지키고 싶고 무엇보다 정승호 캐스터하고 인터뷰 하자마자 통쇼가 뭔가요? 막 이렇게 직접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막 웃었잖아. 그리고 그 인터뷰 끝나고 또 통수 치고 AEW 갔단 말이야. 근데 그 AEW 간 이유가 선수를 하고 싶어서였어. 선수를 하고 싶어서였는데 WWE는 선수로 활용할 마음이 없어 보여서 때려쳤단 말이야. 근데 AEW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스턴트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긴 했죠. 어쨌든 간에 은퇴전을 치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또 요즘에 트렌드가 은퇴 투어잖아요. 그죠? 은퇴 투어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또 제리코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제리쇼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죠? 네, 제리쇼도 한 번 더 하고 뭐 미래의 스타들한테 한 번씩 져주고 그런 식으로 은퇴 투어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빅쇼 단명 안 하려고 몸짱된 거 10년 전에도 본 것 같은 이게 또 거인병이 장수하기 힘들죠. 거인병이 다들 또 워낙에 또 단명하기 때문에 빅쇼는 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던 인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가요. 예, 좀 장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선배 챙기는 대세입니다. 코디 로즈가 최근 광고 계약 과정에서 WWE 레전드를 챙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코디는 이제 휘틀리 보드카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TV 광고에 WWE 명예의 전당 헌액자나 레전드 선수들을 출연시킬 수 있는 조항을 직접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들은 현재 세대 스타가 과거 세대 레슬러들에게 기회를 나누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틀리 보드카 광고 계약을 따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 조항으로 레전드 선수들하고 같이 출연할 것을 이제 계약에 넣어서 아무래도 주류 광고하면은 이제 연령대가 높으니까 추억의 선수들을 좀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선배들을 챙겨주는 코디 로즈의 모습이 굉장히 훈훈하다. 또 레슬링 가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프로레슬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친한 삼촌들 많이 챙기는 거죠. DDP, 안 앤더슨, 레슬링의 역사를 많이 생각하는 코디 로즈의 훈훈한 모습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레슬러를 왜 보여줘? 라는 뉴스인데요. 코너 맥그리거가 최근 UFC 행사에 등장한 로만 레인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맥그리거는 인터뷰에서 UFC가 외부 스타를 조명하기보다 자사 파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왜 우리 선수들 대신 저 사람들을 보여주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UFC 파이터 한 명이라도 더 비추지 왜 로만 레인즈를 비췄냐 이거죠.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에 맥그리거가 로만을 두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일부 팬들은 계속해서 TKO가 장기적으로 WWE와 UFC의 대형 크로스오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또 한 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뉴스에도 로만 레인즈하고 코너 맥그리거 간의 이 SNS의 설전을 보도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코너 맥그리거가 또 한 번 언급했다. WWE 선수들 관중석에 있는 거 내비칠 시간에 UFC 파이터는 한 번이라도 더 내비쳐라 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UFC 하면 맥구는 UFC보다 WWE를 더 잘하는 것 같은, 잘 어울리죠. WWE랑. 왜냐면 말을 잘하니까. 또 경기력이 또 받쳐준다면 옛날부터 10년 전에도 있었잖아. 맥그리거 대 로만 레인즈 이게. 근데 요즘에 또 다시 또 급물살 타고 있는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팬들이 지운 상처라는 뉴스입니다. 과거 사생활 유출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던 페이지가 최근 다시 해당 사건이 언급되자 의연하게 대응했습니다. 놀라는 자리아가 NXT 여성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을 혀로 핥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작됐고 일부 팬들이 이를 페이지의 과거 사건과 연결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그런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페이지 역시 SNS를 통해 계속 올리는 그 짤들 때문에 웃겨 죽겠다 라고 농담하며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팬들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페이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다 한 글자만 쓰는 거야? 헉. 그래서 이제 페이지 옛날에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보여선 안 될 사진들이 유출되고 벨트에 묻어서 안 되게 묻고 그랬던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그 벨트를 핥고 있으니까 물론 같은 벨트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장면을 연상하나 봐. 특히 한 명이 아주 지속적으로 페이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팬이 있었어. 근데 그 팬의 얼굴 사진을 전과자 머그샷으로 합성해서 많은 팬들이 계속해서 그 남자 사진을 계속 올렸어. 계속 올리니까 페이지가 계속 올리는 그 짤들 때문에 웃겨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완전히 내 편이네. 난 여러분들 덕분에 기뻐. 라고 추가로 코멘트를 하기까지 하면서 페이지가 이 과거의 상처를 저격당했지만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페이지 편에 서 주었어요. 파티 문화에 과하게 빠져있던 시절. 이게 제비 우즈, 브래드 매덕스, 있었죠. 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꼬집고 있는 사실인데, 페이지는 아직도 젊습니다. 아스카 44, 베키 린치 39, 나오미 38, 샬럿 40인데, 페이지는 아직도 33이에요. 다음 뉴스입니다. 주민번호 잘 외워도 라는 뉴스입니다.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면서 WWE 팬 문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획 안에는 유튜브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일부 미성년 팬들은 WWE 관련 컨텐츠 시청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며 VPN이나 부모 계정을 사용하는 우회 방법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미성년자들은 WWE를 못 볼 수도 있어. 유튜브를 통해서. 뭐 넷플릭스야 뭐 가족들끼리 쓰니까 부모님이 결제하니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WWE가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세계 3위인가 4위인가 그런데 모든 계정 중에서 WWE가 세계 3위인가 4위예요. 그래서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 영국에서 지금 전 세계 잼민이들, 유럽 애들이, 영국 애들이 WWE 유튜브를 못 볼 수도 있다. 이거는 생각보다 WWE 쪽에도 좀 가슴 아픈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뉴스 원문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VPN이나 부모 계정을 사용하는 우회 방법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에도 이렇게 써 있어서 전 세계 미성년자들이 하는 짓이 다 똑같구나. 새삼 그렇게 느꼈어요. 영국뿐 아니라 15세 이하에 대해 SNS 포함 콘텐츠 제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니까요. 지금 이 호주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나요? 호주가 이 미성년자 SNS 규제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막 자극적인 거에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미성년자를 제한하고 있고 좀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갓 성인이 되는 순간 모든 봉인이 해제될 때 나오는 문제도 좀 크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모르겠어요. 일단 영국이 WWE 큰 시장인 만큼 WWE 시청 제한이 생길 수가 있다 유튜브가. 다음 뉴스입니다. 할 말 많아 보임이란 뉴스인데요. 전 WWE 챔피언 빅이가 자서전 출간 소식을 알렸습니다. 빅이는 SNS를 통해 책 발매 소식을 직접 공개하며 삶과 좌절과 성장 과정 속에서 독자들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정보에 따르면 책은 내년 2월 출시 예정입니다. 목 부상 이후 WWE 복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팬들은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 책 관련해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빅이의 자서전에 대한 정보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빅이가 또 할 말이 많아 보이죠. 또 빅이가 챔피언 됐을 당시가 그 흑인 챔피언 관련돼서 또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인 커리어의 유일한 1선 챔피언십 기록인데다가 또 리치 홀랜드에게 목이 부러진 이야기, 거기에 대한 좌절, 그 좌절을 딛고 올라서는 이야기, 또 사랑을 찾고 미아임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지 않았나? 약혼인가 결혼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재활과 다시 딛고 일어나는 그 좌절을 딛는 그 이야기에서 뭐 미아임의 여동생과 또 사랑을 키워나가는 이야기까지 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실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WWE 선수들의 책은 베스트셀러에 거의 무조건 오릅니다. 그럴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커요. 자서전 시장이. 미국은 뭐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 아니어도 뭐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해내기만 해도 뭐 지하철에 아이가 떨어졌어. 근데 그 아이를 거기 선로에 내려가서 구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자서전을 써요. 그럴 정도로 이 자서전이 미국 내에서는 이슈로 되게 소비화되는 베스트셀러 치트키입니다. 그래서 빅이의 책도 한번 기대해볼만 합니다. 책 나오면 스테파니 팟캐스트도 나오겠네. 그럴 수 있겠죠. 리치 홀랜드가 쏘아올린 졸라 작은 공, 하지만 유대인 방출까지 이어진 졸라 큰 공 맞죠. 다음 뉴스입니다. 딱 한 경기만이란 뉴스인데요. 전 WWE 디바스 챔피언 레일라가 WWE 복귀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데니스 사이세도와의 인터뷰에서 레일라는 가장 원하는 경기로 미셸 맥쿨과의 재경기를 꼽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미셸과 함께했던 마지막 경기가 자신의 커리어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다고 다시 한번 같은 무대에 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레일라는 WWE를 떠난 지금이 10년이 넘었지만 매년 여성 로얄럼블 참가 후보로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인기 스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일라가 마지막으로 레이쿨 내전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알고 보니까 레이쿨이 그 CM 펑크가 이름을 지어준 거라고 하대. 그래서 CM 펑크가 은근히 좀 네이밍 센스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데니스 사이세도가 여성분인데 이 WWE 관련해서 레슬링 쪽에서 AW도 좀 좋아하시는 분이고 레슬링 쪽에서 나름 네임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고 이 레일라는 좀 비교적 최근 모습이에요. 최근 모습이고 그래서 이 레일라가 한 번 더 경기하고 싶다. 미셸 맥쿨하고 하고 싶다 하는데 이 WWE에서 미셸 맥쿨하고 레일라의 경기를 부킹할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죠? 또 이 레일라가 거의 유의한 코디로즈의 WWE 내 여자친구라서 코디로즈 전 여친이죠. 그래서 코디로즈가 새삼 이런 유색인종을 좀 취향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라는 뉴스인데요. 2024년 WWE를 떠난 전 인터뷰어 케일라 브렉스턴이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TMZ 인사이드 더 링에 출연한 브렉스턴은 최근 인터뷰에서 퇴사 당시 트리플 H가 이곳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 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예전과 같은 인터뷰어 역할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며 WWE 밖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 만큼 언젠가 다른 형태로 WWE에 복귀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만더 어빈도 그렇고 켈라 브렉스턴도 그렇고 인터뷰어 역할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이게 선수도 안 할 거잖아. 얘네가 그렇다고 선수할 것도 아닌데 대체 뭘 원하나 싶어요. 이 사만더 어빈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매니저나 선수의 매니저 같은 배역을 맡고 싶어 했어. 이 쇼에서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연기자 역할을 하고 싶어 했어. 근데 켈라 브렉스턴도 인터뷰어 역할은 좀 사절하는 것 같고 트리플 H가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 돌아오게 된다면 인터뷰는 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점이 낮았다라는 뉴스인데요. FTR의 캐시 휠러가 WWE 퇴사를 결심했던 때를 돌아봤습니다. 이 오른쪽이 캐시 휠러입니다. LNG 프로덕션 쇼에 출연한 그는 2019년 WWE가 자신들과 랜디 오턴의 스토리 라인을 중단하고 팀을 서로 다른 브랜드로 배치했을 때를 그때 미래를 직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의 FTR은 관중 반응이 좋았고 더 큰 스토리를 기대했지만 회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휠러는 그때 우리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FTR은 WWE를 떠나 AEW에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랜디 오튼하고 스토리라인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FTRKO를 떡상할 걸 예감했는데 근데 갑자기 쇼를 드래프트를 해버렸다. 드래프트를 해서 얘네는 우리 크게 쓸 마음이 없구나. 반응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우리를 떨어뜨려 놓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WWE를 떠나는 단초가 되었다. 떠나고 나서 이제 원래 WWE에서 활동명이 리바이벌이었는데 AEW로 이제 옮기고 나서 FTR, Fuck the Revival 해갖고 WWE의 그 시간을 부정하는 이름을 FTR로 지어서 FTR로 지금 AEW 생활이 떡상했죠. 그래서 지금 이미 팀 이름 자체가 안티 WWE야. 그래서 WWE에서 러브콜이 지금 뭐 다시 태그팀 활성화를 위해서 FTR한테서 오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WWE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베론 코빈 언제 복귀해요? 그러게요. 이 복귀 뉴스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복귀 안 하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이는 좋다고 합니다. 그때 베론 코빈의 방출 당시에도 간부진 한 명하고만 사이가 안 좋아서 그 간부진 한 명의 압력을 굉장히 의심했거든요. 랜디 오튼하고 베론 코빈의 통화 내용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베론 코빈은 WWE 대다수하고 사이가 좋대요. 굉장히 인간성이 좋은 선수 같아.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스맥다운 봐라 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스맥다운의 부진과 WWE 얼리얼 출연 이후에 비판을 받았던 로드독을 향해 JBL이 공개적으로 옹호에 나섰습니다. JBL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팬들은 로드독이 얼마나 많은 성공에 기여했는지 잊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드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리내어 고민하는 스타일이며 WWE가 전 세계 경기장을 매진시키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부 팬들은 현재 스맥다운이 여전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 역시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JBL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이제 일부 팬들이 수긍하고 있다. 왜냐면 실제로 로드독이 나간 뒤로 스맥다운이 더 재미없어졌으니까. 저도 저번 주엔가 똑같은 말 한 적 있죠. 이 로드독 퇴사 후에 놀라울 정도로 더 재미없어졌다. 알고 보니까 로드독이 WWE의 마지막 재미를 보장하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막 이렇게 했죠. 아무튼 스맥다운이 그래도 저번 주는 좀 재밌었어요. 저는 킹 오브 더 링 페이탈 4웨이 매치가 2개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볼만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지금 AEW도 오에나트 컵이라던가 여러모로 이제 위클리 쇼를 봐야 되는 이유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도 위클리 쇼를 좀 봐야 될 이유 챙겨주는 것 같아서 킹 오브 더 링 시즌이 그래도 좀 스맥다운이 볼만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근데 뭐 늘 얘기하지만 스맥다운은 재능이 애매한 여성 선수들이 경기를 너무 많이 받아요. 저는 그게 좀 약간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경기 한 두세 경기 있으면 그냥 그 주 위클리는 좀 많이 힘들다고 보면 돼. 티파니 보치 내고 막 알렉사 블리스 박수 접수하고 막 이게 두 경기가 다른 경기에 있다고 생각해봐. 차라리 한 경기에 같으면 모르겠는데 두 경기 다른 경기 있잖아요. 그러면 좀 경기가 너무 재미없어요. 예, 솔직히. 근데 그게 걔네가 경기 한번 하고 세그먼트 5분 하고 그러면은 두 경기 세 경기 하면 1시간 날아가는겨. 그러면 그 스맥다운이 좀 힘들어지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럴 때가 힘들더라고요. 스맥다운 요즘도 2군 인식인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레슬매니아를 2년간 주인공 자리에서 연속으로 하던 코디 로즈가 있는 브랜드가 스맥다운이잖아. 그래서 나는 스맥다운이 그래도 늘 비빌만한 쇼, 아무리 넷플릭스에 힘줘도 그래도 스맥다운도 비빌만한 쇼로 생각했는데 요즘엔 정말 2군도 아닌 것 같아.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요 스맥다운. 잊혀진 자 오나라는 뉴스입니다. 전 TNA 월드 챔피언 스티븐 맥클린의 WWE 이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타디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맥클린이 NXT에 합류한다면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메타디는 경험도 풍부하고 이름값도 있다. 젊은 선수들과 함께하는 NXT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는 스티브 맥클린의 두 번째 WWE 생활이 됩니다. 그는 과거 스티브 커틀러라는 이름으로 포커튼 선즈 멤버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맥클린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WWE에서 이제 포커튼 선즈라고 한 3명 4명 남자 멤버였거든요. 3-4명의 남자 그룹으로 된 포커튼 선즈라는 그룹이 있었어. 잊혀진 남자들. 이름 그대로 잊혀져가지고 얼마 활동 못하고 바로 방출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스티브 맥클린이 TNA에서 잘 됐죠. TNA에서 엄청 잘 됐어요. 월드 챔피언에도 오르고 인터컨티넨탈에도 오르고 여러모로 잘 됐습니다. 근데 이 연봉 재협상 과정에서 많은 의견 불일치를 보게 되면서 방출 요청 TNA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WWE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좀 뚝뚝 끊어지는 LA 나이트 스타일의 경기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맥클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메타디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또 워낙에 밸류가 높아져서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맞아. 블레이크와 머피 중에서 블레이크도 그 멤버 중 한 명이었고 블레이크랑 스티브 맥클린이랑 거너도 있지 않았어요? 거너? TNA의 거너? TNA의 거너도 이 포거튼 선즈의 멤버였어. 그래서 이 3명이었나? 4명이었나? 그랬어요. 아무튼 다음 뉴스입니다. TNA와 굿바이라는 뉴스인데요. 지금부터 TNA 특집이에요. TNA에서 충격적인 이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이터 포 셀렉트에 따르면 전 TNA 월드 챔피언 테사 블랜차드가 직접 방출을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CMLL이 테사에게 TNA와 CMLL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TNA는 친 WWE 성향을 띠기에 멕시코 경기를 할 거라면은 트리플 에아가 좀 더 적합한데요. CMLL에서 경기를 뛰어서 많은 논란이었던 테사 블랜차드였습니다. 결국 여성임에도 TNA 세계 챔피언까지 올랐던 이 입지적인 인물은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인종차별 기록을 안고 AW가 가능할까요?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TNA의 선수면은 사실상 트리플 레아를 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TNA가 WWE의 속국이잖아요. 속국. 예, 약간 이제 말이 제휴지. 이 TNA는 WWE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테사가 눈치 없이 CMLL이랑 경기했던 거야. CMLL은 AW랑 제휴단체잖아요. 당연히 우린 TNA는 지금 WW랑 제휴 중이면 트리플 레아 뛰어야 되는데 너 왜 CMLL 뛰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 뉴스 원문에는 CMLL이 테사 블랜차드에게 우리야 TNA야 골라 이렇게 한 것처럼 뉴스에 써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테사 블랜차드의 인터뷰 오늘 뜬 걸 보니까 TNA 쪽에서 물었대. TNA 쪽에서 너 우리 TNA야 아니면 CMLL이야 하나 선택해 그랬는데 테사 블랜차드가 아버지 툴리 블랜차드 전설적인 4호스맨 중 한 명이죠. 이 릭 플레어와 안 앤더슨하고 같이 그룹하던. 그래서 이제 툴리 블랜차드의 조언을 받아서 CMLL을 선택했대. 그래서 이제 CMLL은 AW 제휴단체잖아요. 근데 이제 테사 블랜차드가 실력은 있습니다만은 일본 단체에서 좀 인종차별 발언한 게 많은 비판을 샀기 때문에 이 인종차별 기록을 안고서도 AW에 갈 수 있을까? 테사가 과연 CMLL을 선택한 게 AW까지의 큰 그림을 고려를 안 했을 리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듭니다. 가게 되면 이제 전남친 리코셰를 만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래서 그 리코셰 테사 블랜차드 커플 그림을 또 그들의 공식 티셔츠로 냈던 적이 있는데 테사 블랜차드 리코셰 단톡방에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랬던 전례가 있는데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력도 중요한데 상품성이 일단은
태사가 경기는 잘해요. 경기는 잘하고 오죽하면은 여잔데 TNA의 남성 세계 챔피언까지 올랐었다니까. 아주 입지적인 인물인 건 맞아요. 실력도 좋고 외모도 괜찮고 이제 나이가 좀 있긴 한데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는데 얘는 인종차별 발언 안 했으면은 WWE 지금 있어요. 무조건 WWE 지금 있어요. 매형 클래식에도 참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후속 뉴스인데 또한 베테랑 스타 타미 드리머 역시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를 통해서 TNA와 상호 합의하에 결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스티브 맥클린, 마일로 그레이스 등의 주요 선수들의 이탈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TNA의 선수층 변화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TNA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가로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의 TNA는 많은 선수들이 장기 계약을 맺지 않은 채 회당 출연으로 이름을 알리기에 좋은 단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표 선수로 거듭나고자 하는 선수들은 연봉이 포함된 장기 계약이 제시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스티브 맥클린이나 뭐 기타 많은 TNA의 대표 선수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선수들은 장기 계약을 맺고 싶어해요. 2년, 3년 아니면 1년 연봉 계약을 받고 싶어해. 근데 TNA든 아주 확실하지 않으면은 연봉 계약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시리즈 계약, 예를 들면은 뭐 지금부터 바운드 포 글로리까지만 띄워줘 라던가 아니면은 회당 출연, 너 이번 주부터 계속 나올 건데 대신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급여를 줄게, 이렇게 뭐 좀 이상해. 너 이번 경기만 뛰어, 이게 회당 출연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계속 뛰어요. 우린 경기마다 회당 출연을 줄게요. 계속 뛰어요. 이런 이상한 계약이 있어요. TNA만에. 뭔 말인지 알죠? 보통 회당 출연이면은 회만 출연을 받는 건데 TNA는 계속 뛰어봐요. 뛸 때마다 회당 출연을 줄게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 뭔 드라마 특별 출연이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티브 맥클린 같은 애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테사 블랜차드는 겹치기 출연해서 CMLL을 선택한 거고, 그것도 TNA에서 먼저 물어봐서 WWE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타미 드리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드독 마냥 이 TNA의 헤드 프로듀서였는데 퇴사했어요. 지금 보면은 그 여자 누구지? 소냐 들비. 소냐 들비를 TNA 영입하는 건 솔직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떡더비 애들이면 다 데리고 오고 보잖아. 근데 걔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지금 하는 게 없죠. 예, 들어온 지 몇 달 됐는데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정작 막 스티븐 맥클린처럼 TNA에서 떡상한 애들은 자신에게 합당한 계약을 못 받는 거야. 근데 TNA 종특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그 누구지? TNA에서 링 아나운서만 했는데도 그 AJ 스타일스보다 연봉이 높았어요. 크리스테미 맞아요. 크리스테미가 연봉이 AJ 스타일스보다 높았어 당시에.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예? AJ 스타일스 막 하늘을 날고 있는데 몸을 받쳐서 몸을 갈면서 경기하고 있는데 연봉이 해미보다 낮았어. 더 열받는 건 뭐냐면 해미가 링 아나운서만 하다가 바운드 포 글로리 시즌이 되니까 선수나 해볼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 트레이닝을 해준 게 AJ 스타일스야. 그 과외 선생님 해준 게 AJ 스타일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테미가 경기를 뛰었죠. AJ에게 레슬링을 배워서. AJ한테 레슬링을 배우는 레알 못인데 연봉은 AJ보다 많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일본 갔다가 미국 돌아올 때 그래도 난 트나가 편해. 실제로 한 말. 근데 영벅스가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떡더비 가 해가지고 지금의 AJ 스타일스가 있을 수 있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후속 뉴스인데요. 흔들리는 TNA라는 뉴스입니다. 최근 TNA가 연이은 핵심 인력 이탈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총괄이었던 터미 드리머가 회사를 떠난 데 이어서 이 세미 켈러앤 역시 TNA하고 결별했습니다. 파이트 포 셀렉트에 따르면 TNA 내부에선 WWE 출신 로드독이 드리머의 후임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켈러앤은 크리에이티브 팀 합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습니다. 최근 테사 블랜차드 등 주요 인물들의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TNA 미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 켈러 같은 경우에는 TNA에서 명예롭게 은퇴한 인물이거든요. 뭐 계속해서 살도 엄청 많이 찌고 인디에서 태도 논란도 있었던 선수긴 한데 그래도 TNA에서 굉장히 충성한 인물이란 말이야. 이 NXT에서 솔로몬 크로우였나? 해커로 활동하다가 원래 이제 인디에서 딘 앰브로스, 존 목슬리의 라이벌로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NXT에서 생각보다 자기를 잘 안 써주니까 불만을 갖고 나가서 TNA에서 떡상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TNA에서 명예롭게 은퇴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좀 그래도 자기를 좀 챙겨줄 줄 알았는데 안 챙겨줬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미 드리머가 나간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될 줄 알았는데 로드독이 들어갈 것 같고 결국에 세미 켈러앤도 TNA하고 이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프 지글러 PWS 벨트 안 가져오나. 아니 뭐 AW 보면요 타단체 챔피언들이 무조건 자기네 단체 벨트 갖고 와요. 거의 무조건 갖고 와. 이번에도 하즈키가 스파크라는 여성단체 챔피언이라서 벨트 가지고 나오더만. 걔네들은 다 갖고 와요 무조건. 이미 하는 거 같던데요 이미? OVW TNA OVW가 산하단체 밑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 같던데. 그러면서 타미 드리머 나가리 되고 약간 알소노 쪽으로 입김이 부는 게 아닐까. TNA 요즘 안 좋아. 너무 비싼 애들을 안 쓸라 그래. 다 너무 싸게 갈라 그래. 원래 디벨롭먼트 단체가 없다가 이번에 OVW를 하는 것 같아. TNA는 지금 좀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 한국도 여성 프로레스 떡상해줬으면 좋겠다. 좋죠. 이미 벨트는 떡상했는데 벨트가 예쁘니까 선수들도 더 잘 되겠죠 앞으로. 아무래도 그 벨트를 사람들이 주목하잖아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서큐버스 선수가 갖고 있는데 그걸 또 뺏는 사람이 또 재능 있게 또 잘 뺐으면 벨트도 선수도 유명해지겠죠. 아 이번 주 토요일 서큐버스와 CO 선수의 위men스 챔피언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저도 그거 보고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참 각본을 재밌게 잘 짜는 것 같아 그죠? 예, WWE하고 좀 결이 맞아 뭔가. 그리고 타카시 히로무는 조만간 NXT에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좋게 봐요. 이빌보다 얘가 훨씬 잘할 것 같아. 또 미국에서 무사수행한 경력이 있고 그때 엄청 발전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타카시 히로무의 NXT 행도 응원해 볼게요. 다음 뉴스입니다. WWE랑 점점 깊어지는 분이란 뉴스인데요. 미국 유명 ESPN 스포츠 진행자 스티픈 A 스미스가 WWE 합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WWE에 출연하게 된다면 로만 레인즈의 악역 매니저 역할을 맡아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WWE가 올해 레슬매니아 이후에 스테픈 스미스의 영입을 관심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단순 농담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유의 독설과 존재감을 가진 스티픈 스미스가 블러드라인과 함께한다면 상당한 화제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협업을 하고 있죠. 지금 이미 협업을 하고 있고 이 레슬매니아 시즌에 데나우젠이 이 스티픈 스미스의 얼굴을 오려가지고 본인의 그 데나우젠 모빌? 하우젠 모빌인가? 그 맨날 이렇게 막 몰고 나오던 그 베트카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이분의 얼굴을 잘라가지고 막 맨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링 쪽을. 그래서 이미 협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냐 WWE 쇼 텔레비전에 나오냐 뭐 그러니까 팬 메가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냐 마냐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또 이 데나우젠이 이분의 토크쇼에 나왔어요. 집에서 로블로 하루에 100번씩 맞는 연습하고 단단해지면 와라. 웃기네.